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7주차 주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내 생의 봄날은 간다. 요 부산 지역에 있는 댓글인데요. 가져가 봤어요. 앞으로 인허가 공급 입주 물량 절대적으로 감소 추세인데,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270만 원, 공공임대주택 270만 원 아니거든요. 근데 공공임대주택이 뭔지 공부하라고 해서 황당해서 가져가 봤고, 인허가 공급이 준다. 뭐 건설비가 오른다, 인건비가 오른다, 자재비가 오른다. 지에 딱지가 앉을 지경입니다. 그럴 시간에 지 놓은 거나 사라. 지 놓은 거나. 미분양 9,900개. 중공후 미분양 1,000개가 넘는 상황. 지 놓은 거나 사라. 공급 부족 타령하지 말고 시장에 남아있는 매물이나 걷어들여라. 좀 사가라. 하지도 않고 입만 뻐끔뻐끔. 집 보러 갔더니 물량은 많은데 호가를 죄다 올려놨던데요. 부동산 돌아보셨나요? 돌아보지 마세요. 날 덥습니다. 덥다. 돌아다니지 마라. 부동산 지인 사이트를 통해서 요 부산 지역 살펴봤거든요. 쌍용 더 플래티넘 사직 아시아드 아쌍이라고 불리는 그곳 이거 가격 한 10억 정도 합니다. 10억 언저리에서 거래 가격은 계속 형성이 되고 있고요. 가격이 정말 찐으로 많이 빠졌을 때는 뭐 8억 정도 선 요까지도 내려가셨습니다. 현재 22년 끝자락에서 네, 가장 큰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그리고도 크게 반등하지는 못했어요. 요 몇 년 안 된 아파트거든요. 그리고 호가 요 파란색 구름 덩어리 요걸로 통해서 우리는 시장 분위기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이 호가의 매물대가 많이 올라갔나요? 올라가지 않았어요. 올라가지 않았던 분이 주목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장 상황을 또 알아볼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는 이 실거래 가격이 어디에 찍히느냐 살펴보면 호가의 가장 하단, 매도 호가의 가장 하단 혹은 그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시장가가 형성된다는 것이 지금 시장 분위기입니다. 네, 전세도 또한 마찬가지. 전세의 매물 호가 때도 아래로 내려오고 있고요. 실질 전세 가격도 더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언론에서 좋아하는 이야기,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를 밀어 올린다. 그 반대 현상이잖아요. 전세가가 내려가면 매매가를 끄집어 내린다. 날 더운데 돌아다니지 마시고, 저렇게 분위기 살펴보세요. 호가를 올려놔서 거래가 없다. 호가를 내린다고 해서 딱히 달라지지는 않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이거 부동산 봄날은 간다고 말씀드리는 부분, 수도권은 2040년 이후 장기 하락 국면, 지방은 2034년 이후 장기 하락 국면, 6년 정도 가구수 분화에 따른 차이가 좀 느껴집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승, 그럼 대구는 언제부터 상승 가도를 밟았냐? 뭐 한 2010년 미분양이 해소되던 한 2011년부터 수도권은 리먼 사태 이후로 폭락했던 것이 한 2014년, 15년 뭐 이맘때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나요? 대구 상승 주기 2011에서 34까지 상승과 하락 이런 모습 한 20년, 수도권도 한 20년 그 정도 차이 난다고 보면 얼추 크게 차이 나진 않을게요. 그럼 2034년 되면 꼭 집어서 이때부터 하락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현상을 말씀드리죠. 요거는 가구수 측면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내용이고요. 저는 대구 출생아수 제가 만들어 놓은 기똥찬 자료 아닙니까? 출생아수 대구 집값이 2011, 12, 13, 14, 15, 16 이때까지 쭉 올랐어요. 좀 버티고 있었어요. 수도권도 2015, 16 이맘때부터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했죠. 그때 이후로 인구가 공통적으로 같이 줄기 시작했는데 인구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났다. 집값 상승에 열을 올릴 때 이미 출생아 수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 건너 가버렸다. 출생아 수가 대구 기준으로 2만 명대 출생아 수를 보이던 것이 지금 10,000명대까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출생아 수 줄었는 거 그닥 체감 잘 못하잖아요. 그냥 주변에 애기 울음소리가 안 들린다. 이 정도로만 체감을 하시는데요. 당장에 미치는 여파들 한번 보시면요. 초등학생 수 추계. 7년 후까지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다. 지금 초등학생 수가 11만 3천 명. 11만 3천 명. 10년 후면 2034년 이때부터 집값이 본격 하락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미 학생 수가 줄어들면 집에 대한 수요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이나 모든 것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부분. 과거 20만 명에서 학생 수가 10만 명대까지 줄어드는데 기간은 20년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 학생 수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는 10년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 10년적으로 추세적인 하락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학생 수, 학령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서 가구 수의 감소까지 더 만나게 됩니다. 크러쉬. 부산은 다르냐? 부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상황이.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10년이면 족하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추세적인 하락은 지속된다. 지금 초등학생 수만 보이는데요.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학령 인구 전체를 아울러서 살펴보면은 그 감소폭은 더 크게 느껴질 거예요. 자, 쿠팡 알리 이 사이트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특정 상품에 대한 링크가 아니에요. 그냥 쿠팡 홈페이지, 알리익스프레스 홈페이지. 네, 필요한 평상시처럼 그냥 쇼핑하실 때 한번 클릭만 해주시면 저에게 지원이 됩니다. 매수 의지수 대구 11.9, 뭐 오르락 내리락 상승 3 하락 3 하지만 전부 다 추세적으로는 지금 내리막 그리고 동조화. 이 동조화가 무섭습니다. 한 반년 전쯤에는 광주 지역이 지 혼자 막 미쳐 날뛰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광주 지역으로 우르르 몰려가서 얘를 확 띄워놔야 돼요. 확 띄워놔야 돼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이 우리 지역이 싸 보이네 하면서 또 매수 수요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광주 지 혼자 지랄하다 말았어요. 한 3, 4개월 전쯤에는 대전 혼자 좀 지랄했어요. 좀 속된 말 써서 죄송합니다. 진짜 딱 느낌이 다른 지역은 다 희바리가 없는데 대전 혼자 미쳐 날뛰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풀에 지쳐서 그냥 쓰러집니다. 대전 집값 많이 오르네. 분위기 좋네. 사러 가야지. 주변에 그런 사람 본 적 있나요? 부산 집값 많이 떨어졌다는데 부산에 투자하러 가야지.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그게 지금 시장 분위기입니다. 특정 지역에 대한 쏠림, 그로 인한 가격 상승, 그런 것들이 없다. 매수 의지수 대구 그냥 바닥을 긴다. 매도세에 눌려서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 매도세가 세다는 말은 뭔가요? 매도 물량이 많다는 말이잖아요. 수요 나중에 뭐 물량 공급 물량이 부족하니 뭐니 하지만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해 줍니다. 건설업체가 공급해 주지 않아도 이미 시장 참여자들이 충분히 공급에 앞장서고 있다. 자, 4주 정도 지켜볼 건데요. 세종도 오락가락합니다. 대구 0.64, 0.04 오락가락. 상승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전세가가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플러스로 나타나는 서울마저도 평균 전세 가격은 하락. 부산도 평균 전세 가격은 하락. 제가 봤을 때는 울산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역이 평균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 하락은 평균 매매 가격 하락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매매가 하락을 불러오지 않으면은 이 두 개의 갭 차이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또한 투자로서 힘들다. 투자 수요가 들어오지 않으면 상승은 언감생심이겠죠. 신고가 비율 대구는 뭐 2%, 3% 신고가 한두 건 띄엄띄엄 나오는 거 21년 아파트 22년 아파트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의 신고가 말은 신고가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분양권 상태에서 9억까지 갔었던 것이 분양가 한 5억 하고 분양권 상태에서 9억까지 갔던 것이 지금 한 6억 정도에 거래된다. 실제 아파트 매물 상태에서는 거래가 나오면 요거 신고가 대단해요 하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분양권 상태에서 고가에서 가격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하락률은 30% 정도인데 신고가로 보이는 이런 착시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대단하지 않다. 정말 분위기가 정말 대세 상승기나 이렇게 가려면 최소한 신고가 비율이 25% 이상, 심하면 30% 이상까지도 이렇게 나와주거든요. 그런 시장 아니에요. 그런 시장 오기도 힘들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주간 거래량 측면에서 봤을 때 대구 나름 선방하고 있었지만 매입 임대 발표도 있었고 이런 이벤트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 시장을 이끌어 나가지는 못하죠. 주간 거래량 기준으로 500건 정도 수준이면은 대구 할 만큼 했다. 대구 정말 할 만큼 했다. 400건대 후반 주간 거래량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작년 좋았을 때 수준만큼 주간 거래량은 나와주고 있는 상태. 이게 어디로 튈지 요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많아질 만한 요인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어제 라이브 방송을 했더니 시청자분, 계속 방송 지켜보시던 분들도 두 분이나 주택을 샀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 시청자분들이 집을 많이 매수하지 않을까. 가격을 제 방송을 보면서 요래저래 본격적으로 따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매수에 어느 정도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 매수에 어느 정도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재고 따진 거, 그 제 방송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이 악플을 다시는 분은 제가 봤을 때 집을 사고 집값을 띄우는데 한 개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그냥 입만 터는 사람, 네,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집값을 끌어올리려면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매수를. 자, 매매 거래량 지금 요거 시뮬레이션 4월 예상은 3월보다는 좀 부족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한 1주 2주 정도 전까지는 4월의 거래량이 10% 정도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지금은 5% 정도 부족한 걸로 보이거든요. 또 추세적으로 거래가 약간 늘어나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 3월과 4월 거래량 또 비슷하게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3월의 모습, 그리고 요건 4월 현재 진행 중이고, 요건 4월의 예측. 살짝 낮긴 합니다. 특히 요 지역을 보시면은 제가 어제 서울 브리핑도 한번 해드렸잖아요. 역시 서울과 인천은 좀 비슷합니다. 하락률이 한 15%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일 잘 나가는 서울이, 인천이, 그 정도 다시 거래가 줄어든다면 아마 다른 지역들도 비슷한 모습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대구는 매물, 인구 대비로 했을 때 매매 거래량 가장 거래가 안 되는 축에 속한다. 요거 지금 요 모습을 보셔야 되는데, 요 모습, 죄송합니다. 요 모습. 전세 거래는 대구는 중간 정도고요. 인구 대비로 환산해서 보시면은 그래도 조금 상황은 조금 나아졌는데, 다른 지역, 조금 잘 나가는 지역, 인천, 광주, 대전에 비해서 대구는 거래량, 전세는 정말 안 빠지네요. 어찌 이렇게 안 빠지나? 전세 거래가 이렇게 부실한가요? 사람은 230만이 사는데 그에 반해서 전세의 활력도는 굉장히 떨어진다. 정말 이제 전세 살 사람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 버렸나요? 매물 근래 들어서 조금 감소하는 추세네요. 제 끝 하단 부분이 주간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줄어든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부산도 좀 줄어들고 다른 지역들도 매물이 근래 들어서 조금 줄어들고 거래량은 조금 늘어나고, 그런 분위기네요. 부산 대구 인구 1000만으로 했을 때 매물, 부산이 대구를 추월하려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조금 따라오는 느낌? 화면 전환이 오늘 살짝 느리네요. 전세 매물, 부산은 계속 몇 달 전부터 줄어들고 있었고, 대구는 늘어나던 것이 근래 들어서 좀 매물이 줄어들었는 현상. 이때 수준, 21년 이맘때 수준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이 전세 매물이 지금 요 추세 조금 늘어나고 조금 줄어들고, 이게 아니고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시장에, 그 정도로만 대충 분위기 파악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매물이 줄어드는 것은 시장에 좋은 신호는 맞다. 가격 상승을 염원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신호는 맞다. 근데 요거 살짝 보고 좋은 신호다, 아니죠. 전체적으로 조금 큰 그림도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매물은 조금 줄어들지만 거래는 더 많이 줄어드는 현상, 그것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자, 전세 매물 인구 1000만으로 했을 때 대구가 1등, 매물 1등. 나중에 공급이 부족하니까 하지만 이미 시장에는 공급자들이 넘쳐난다. 시청 감사합니다.